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60대 할머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뿐인 아들을 데릴 사위로 보낸 후 겪은 충격적인 배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아들이 부잣집 데릴 사위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아내의 새엄마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제가 그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완벽한 복수를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진실들이 밝혀졌는지 끝까지 들어보세요. 가족의 배신을 경험하신 분들, 불륜 피해를 당하신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도 부탁드려요. 홀어머니의 고단한 살. 저는 아들 준호가 10살 때 남편을 암으로 잃고 혼자서 아이를 키워왔습니다. 남편이 병원비로 집까지 팔아야 했던 상황에서 저는 하루아침에 빈털터리 홀어머니가 되었어요. 그때부터 정말 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부터 시장에서 생선 손질하는 일, 낮에는 공장에서 포장 작업, 밤에는 술집에서 설거지까지 했어요. 엄마,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준호야, 엄마가 너 대학까지 보내줄 거야. 조금만 참아. 이런 대화를 하며 20년을 버텨왔습니다. 아들의 출세. 그렇게 고생해서 키운 준호는 정말 자랑스럽게 자라줬어요.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엄마, 나 대기업 들어갔어. 정말? 우리 준호가 드디어. 준호는 효자였습니다. 월급의 절반을 제게 갖다 주면서 작은 식당을 차려주기까지 했어요. 운명적인 만남. 준호가 회사에 다닌 지 5년째 되던 해. 어느 날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소개해드릴 사람 있어. 소개할 사람? 여자친구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드디어 제 아들도 연애를 시작했구나 싶어서 기뻤습니다. 첫 만남의 놀라움. 약속 날이 되어 준호의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정말 품이 있고 예쁜 여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박수연입니다. 어머, 정말 예쁘네. 준호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수연은 대기업 회장 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수연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저는 저희 아버지 회사에서 기획 업무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 회사요? 네, 한진그룹이에요. 한진그룹. 전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었습니다. 대릴 사위 제안. 몇 달 후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에서 회장님이 뜻밖의 제안을 하셨어요. 준호군, 혹시 우리 집 사위로 들어올 생각은 없나? 예, 대릴 사위로요? 우리 수연이가 외동딸이거든. 회사도 물려줄 생각이고. 조건은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결혼과 함께 이사 승진, 회장 댁에서 신혼생활, 회사 후계자 확정, 저까지 함께 모시겠다는 약속.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수연의 어머니는 회장님의 재혼 상대였어요. 아, 그런데 수연이 어머니는 제 두 번째 부인입니다. 두 번째 부인이요? 네, 5년 전에 재혼했어요. 연수 씨라고 하는데 정말 좋은 분이에요. 이연수 여사는 40대 후반으로 수연보다 겨우 15살 많은 젊은 계모였습니다. 결혼과 새로운 생활. 결혼식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러졌고 저는 꿈만 같았어요. 결혼 후 저는 회장님 댁 별채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준호와 수연은 본체 2층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고요. 처음에는 정말 천국 같았어요. 넓은 집, 좋은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흐뭇했습니다. 이연수 여사를 처음 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젊고 아름다웠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연수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연수 씨는 저를 친어머니처럼 대해줬습니다. 매일 안부를 묻고 몸이 아프다고 하면 약까지 챙겨주더군요. 어머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런데 3개월쯤 지나자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와 연수 씨가 자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봤어요. 처음에는 가족 간의 자연스러운 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준호야, 회사 일은 어때? 덕분에 잘 적응하고 있어요, 어머님. 수연이가 어려서 모르는 게 많을 텐데 많이 도와줘.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대화가 너무 작고 친밀해 보였어요. 첫 번째 의심.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나왔는데 거실에서 준호와 연수 씨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연수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뭘 감사해. 우리 가족인데. 그런데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어요. 그리고 연수 씨가 준호의 손을 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냥 착각이겠거니 하고 넘어갔어요. 며칠 후 더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일찍 잠들었다가 새벽에 깨어서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갔는데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군요. 살며시 들여다보니 준호와 연수 씨가 소파에서 껴안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이러면 안 되는데. 연수 누나, 나도 모르겠어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 아들이 아내의 계모와 그런 행동을. 그 후로 더 자세히 지켜보니 확실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연이 외출한 사이 준호와 연수 씨가 본체 거실에서 키스하는 것을 봤어요. 누나, 수연이가 돌아오면 어떡해요? 괜찮아, 1시간은 더 걸릴 거야.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안방에서
욕실에서의 밀회. 가장 충격적인 건 며칠 후에 벌어졌습니다. 회장님이 출장을 간 날 수연도 친구 결혼식에 간 사이에 준호와 연수 씨가 안방에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1시간쯤 후 안방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제가 문 앞에 가보니 연수 누나 정말 괜찮은 거예요? 쉬, 조용히 해. 어머님이 들으시면 어떡해.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나요? 준호야, 우리 마음은 어쩔 수 없잖아. 더 이상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 장모와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욕실에서의 밀회. 며칠 후에는 더욱 노골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별채 욕실을 사용하려고 갔는데 본체 1층 욕실에서 소리가 들리더군요. 준호야, 누가 와. 아, 괜찮아요. 모두 외출했어요. 연수 누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그들은 이제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면 아무 곳에서나 그런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밀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새벽에 목격한 장면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2시경 화장실에 가려고 나왔는데 본체로 향하는 준호의 모습을 봤어요. 30분 후 몰래 따라가 보니 준호가 연수 씨 방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누나, 내일 또 만날 수 있을까요? 회장님이 골프 가시는 날이니까. 그때 보자. 수연이한테 들키지 않을까요? 괜찮아. 그 애는 아무것도 몰라. 그들은 이미 정기적으로 만나는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선물 주고받기. 며칠 후 더욱 경악할 만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연수 씨가 비싼 목걸이를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그것이 준호가 수연에게 사준다고 했던 목걸이와 똑같았어요. 연수 누나, 목걸이 정말 예뻐요. 고마워 준호야. 이런 선물까지 줘서 누나 목에 있으니까 더 예뻐 보여요. 준호는 아내에게 줄 선물을 장모에게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8번째 충격. 어느 날 우연히 그들의 통화를 엿들었는데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준호야, 이번 주말에 같이 여행 갈까? 여행이요? 그런데 수연이는 친구들이랑 제주도 간다고 했잖아. 그럼 우리 둘이서요? 응. 온천 리조트 예약해놨어. 그들은 이미 연인처럼 여행까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9번째 발견.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들이 나눈 미래에 대한 대화였습니다. 누나, 만약 회장님이 아시게 되면 어떡해요? 그때는 우리가 함께 떠나는 수밖에. 수연이는 어떡하고요? 수연이는 어려도 혼자 잘 살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야? 맞아요. 우리 사랑이 더 중요하죠. 그들은 가족을 버리고 함께 도망갈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습니다. 수연 앞에서의 연기. 더욱 역겨웠던 건 수연 앞에서 연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족 식사 자리에서 연수 씨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수연아, 준호가 정말 착하구나. 너 정말 좋은 남편 만났어. 네, 엄마. 오빠가 저한테 정말 잘해줘요. 준호야, 우리 수연이 많이 아껴줘야 해. 네, 어머님. 수연이를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그 순간 준호와 연수 씨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는 것을 봤어요. 어느 날 준호가 수연에게 꽃을 사다 준 날 연수 씨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준호야, 수연이한테 꽃을 왜 사줬어? 결혼기념일이라서요. 결혼기념일이면 어쩔 수 없지만 다음부턴 미리 말해줘. 네, 누나. 미안해요. 연수 씨는 의붓딸에게 질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역겨웠던 건 그들이 수연을 험담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연이가 요즘 너무 의심스럽게 쳐다보는 것 같아. 정말요? 뭔가 눈치챈 걸까요? 아니야. 그 애는 워낙 순진해서 아무것도 몰라. 다행이네요. 그래도 조심해야겠어요. 응. 우리 좀 더 조심하자. 죄 없는 수연을 바보 취급하는 모습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회장님에 대한 뒷담화였습니다. 회장님이 요즘 늙으신 것 같아. 정말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예전만 못해. 그래서 내가 더 외로워. 누나, 저 있잖아요. 고마워 준호야.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은혜를 받은 회장님을 그렇게 말하다니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실에 대한 고민. 저는 이 끔찍한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 아들이 아내를 배신하고 장모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니요. 더 큰 문제는 그 장모가 회장님의 부인이라는 것이었어요.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면 준호는 회사에서 쫓겨날 것, 수연과의 결혼도 파탄날 것, 회장님도 큰 충격을 받을 것, 우리 가족은 다시 가난해질 것, 증거 수집의 시작. 하지만 저는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죄 없는 수연이 너무 불쌍했어요. 우선 저는 그들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만나는지, 어디서 만나는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모두 기록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회장님이 외출할 때마다 만남, 수연이 친구 만날 때마다 밀회 새벽 2시에서 3시경. 정기적 만남, 주말마다 함께 외출, 녹음. 첫 번째 녹음. 어느 날 저는 휴대폰 녹음 기능을 이용해 그들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누나,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요? 걱정하지 마.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런데 수연이한테 미안해요. 수연이는 어려서 몰라. 우리가 조심하면 돼. 만약 들키면 어떡하죠? 절대 안 들켜.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더 충격적인 내용.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준호야, 나 너 때문에 미칠 것 같아. 저도요, 누나. 하루 종일 누나 생각만 해요. 수연이랑 같이 있을 때도. 네, 미안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이런 관계 언제까지 숨겨야 할까? 누나만 괜찮다면 저는 언제든지. 미래 계획. 가장 충격적이었던 세 번째 녹음입니다. 준호야, 우리 진짜 사랑하는 거 맞지? 물론이죠, 누나. 저에게는 누나가 전부예요. 그럼 언젠가는 함께 살 수 있을까? 당연하죠. 회장님이 돌아가시면. 아니야, 그전에라도. 우리 둘이 어딘가로 떠날 수도 있는 거잖아. 정말요? 그럼 수연이는 혼자서도 잘 살 거야. 어차피 아버지 재산이 다 있으니까. 네 번째 녹음에서는 가족들에 대한 험담이 나왔습니다. 회장님 요즘 정말 늙으셨어. 그러게요. 예전만 못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더 살까? 솔직히 빨리. 누나, 그런 말씀은. 미안, 너무 솔직했나?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는. 알겠어요. 저도 사실은 사진 첫 번째 사진 또한 그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몰래 사진으로 찍었어요. 거실에서 껴안고 있는 모습, 손을 잡고 있는 모습, 너무 가깝게 앉아있는 모습들을 증거로 남겼습니다. 특히 연수 씨가 준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댄 사진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며칠 후에는 더욱 결정적인 사진을 찍었습니다. 현관에서 준호와 연수 씨가 키스하는 장면을 멀리서 촬영했어요. 이제 정말 확실한 증거를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선물 교환. 준호가 연수 씨에게 목걸이를 걸어주는 모습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그 목걸이는 원래 수연에게 주려고 했던 것인데 연수 씨에게 주는 모습을 보고 정말 화가 났어요. 안방 발코니에서 두 사람이 포옹하고 있는 모습도 찍었습니다. 석양을 배경으로 포옹하는 모습이 마치 연인 같았어요. 동영상 1.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어느 날 모든 가족이 외출한 틈에 준호와 연수 씨가 거실에서 키스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어요. 연수 누나 사랑해요. 나도야 준호야. 이제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2. 며칠 후에는 더욱 결정적인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회장님이 골프를 간 사이 준호와 연수 씨가 안방에 들어가는 모습부터 나오는 모습까지 모두 촬영했어요. 2시간 동안 안방에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녹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충격적인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새벽에 준호가 연수 씨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과 아침에 나오는 모습을 촬영했어요. 이제 그들의 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복수 계획 수립. 증거를 모은 후 저는 복수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수연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순진한 아이가 남편과 새엄마에게 이렇게 배신당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직접 말하기보다는 더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어느 날 수연이 친구들과 만나러 나간 사이 저는 수연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며 집으로 돌아오라고 연락했습니다. 수연아, 급한 일이 생겨서 집에 좀 와줄래? 네, 어머님. 지금 갈게요. 그리고 준호와 연수 씨가 거실에서 만나고 있을 시간에 맞춰 수연이 집에 도착하도록 계획했어요. 충격적인 현장. 수연이 집에 들어온 순간 거실에서 남편과 새엄마가 소파에서 껴안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수연의 비명 같은 소리에 준호와 연수 씨가 화들짝 놀라며 떨어졌어요. 수연아, 이게 아니야. 엄마, 오빠, 이게 대체 뭔가요? 수연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진실 폭로. 그때 저는 모든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수연아, 이것들을 봐.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들과 동영상, 그리고 녹음 파일들을 수연에게 보여줬어요. 이 사람들이 벌써 몇 달째 이런 관계를 맺고 있었어. 수연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장님께 알리기. 다음 날 저는 회장님께도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꼭 보여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회장님이 증거들을 보시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정말입니까? 네, 제가 직접 목격한 것들입니다. 준호와의 대면. 그날 밤 저는 준호를 따로 불러 엄중하게 꾸짖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니?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수연이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것도 장모와? 저도 모르게. 마음이라고? 그게 말이 되니? 연수와의 대면. 연수 씨도 따로 만나서 따졌습니다. 연수 씨,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남편도 있고 의붓딸도 있는데 어떻게? 정말 순간의 실수였어요. 실수라고요? 몇 달째 계속된 게 실수예요? 가족회의. 결국 온 가족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회장님은 분노로 떨고 계셨고 수연은 계속 울고만 있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회장님의 호통에 준호와 연수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처벌과 결과. 회장님은 즉시 처벌을 내렸습니다. 준호에 대한 처벌. 회사에서 즉시 해고. 집에서 내쫓음. 수연과 이혼 진행. 연수에 대한 처벌. 이혼 소송 진행. 재산 분할 없음. 집에서 내쫓음. 법적 대응. 회장님은 법적 대응도 시작했습니다. 간통죄는 폐지됐지만 이혼 사유로 충분. 위자료 청구. 혼인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 사회적 매장. 더 나아가 이 사실이 언론에도 알려졌습니다.
대기업 회장 집안 대릴 사위 계모 불륜 스캔들. 준호와 연수 씨는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매장되었어요. 준호의 몰락. 회사에서 해고당한 준호는 다른 곳에도 취업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불륜 스캔들로 인해 어떤 회사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결국 지방의 작은 공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연수의 최후. 연수 씨는 더 참혹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완전히 패배해 한 푼도 받지 못했고 사회적으로도 불륜녀로 낙인 찍혔어요. 결국 시골로 숨어 들어가야 했습니다. 수연의 새 출발. 수연은 이혼 후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 해외로 떠났습니다. 몇 년 후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회장님의 재기. 회장님도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조심하겠습니다. 저의 현재 상황. 저는 현재 준호와 연락을 끊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 후 준호가 몇 번 찾아와서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았어요.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준호야, 내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거야. 교훈과 깨달음. 이 모든 일을 겪으며 깨달은 것들. 돈이 사람을 바꾼다. 부와 권력 앞에서 인간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가족도 믿을 수 없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배신을 할 수 있어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올바른 가치관의 중요성. 어려서부터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해요. 정의는 승리한다. 악한 행동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실제로 제가 겪은 일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부잣집 대릴 사위로 들어간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곳에서 아내의 새엄마와 불륜을 저지르는 모습을 직접 목격해야 했던 제 심정을 아시겠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싸워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들. 절대 불의를 용납하지 마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잘못된 행동을 하면 맞서야 합니다.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의심만으로는 부족해요. 확실한 증거를 모으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진실을 밝히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피해자를 보호하세요. 죄 없는 사람이 더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는 반드시 실현됩니다. 가족 내 불륜을 의심하시는 분들께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확실한 증거를 모으세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상담하세요. 법적 조치를 고려해보세요.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려주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들. 가족상담센터 1577-9337, 법률구조공단 132, 불륜피해자 상담센터 1588-9999, 여성가족부 상담전화 1366. 여러분도 저처럼 가족의 배신을 경험하셨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있을 수 있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가족 내 불륜 징후를 미리 알아차리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저는 아들의 배신에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싸우세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